예, 오늘 여러분들 중세국어문법 첫 시간인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문자어 표기법이라고 여기 여러분들 뭐 교재에도 되어 있는데, 오늘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이 문자어 표기법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건데, 우리가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후민정음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후민정음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글자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해요. 훈민정음이라는 책 이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자 또는 글자 이름이기도 한데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제자 만들었잖아. 제자 했죠 이제. 제 만들었다.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돼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어떠냐, 그러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느냐, 그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 크게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는 한 번 더 적을게요. 훈민정음에 해례본이라고 그래요. 해례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례본이라는 건 이게 본은 원래 본은 이게 책이라는 뜻이야. 본이 책.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할게. 해는 해설이야. 해설하고 예를 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해설도 하고 예도 든 책을 우리가 해례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해례본은 한문본이에요. 한문으로 된 책이야. 그래서 우선 훈민정음 이 해례본의 체계.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소개해 놓은 그 책이 어떤 이제 이 체계로 되어 있느냐, 목차를 좀 살펴보자는 얘기지 이제. 그 체계와 이렇게 그 체계 해례본이라는 책의 체계와 제자의 글자를 만들었다. 그 제자의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대체적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걸 굳이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말이야. 굳이 나누자면 하나는 이렇게 초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음절로 이제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 뭐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성의 제자 원리야. 그래서 사실 당연하지. 초성도 자음이지만 모두 자음이야. 종성도 자음이잖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게 초성의 제자 원리라는 것은 물론 종성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성이라는 건 뭐다? 이거 염두에 둔 거지. 이거 자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초성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가 그럼 초성의 중성이겠지 이제. 중성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성의 제자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형이야. 모양을 본떴다가 상형이지. 그래서 이제 자음은 또는 초성이나 종성은 사물을 본떠서 만들었단 말이야. 상형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상형적인 성질이 있죠. 한자는 100% 상형 문자지만 한글도 이게 상형적인 어떤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가획이라고 그래요. 가획. 그러니까 이 상형된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획을 더했다 이런 말이에요. 획을 덧붙인 거지 이제. 획을 첨가했다.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자음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이 중성은 이 중성도 상형을 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사물을 본떠서. 그래서 모음을 만들어, 기본자를. 만들거나 얘네들은 이 상형된 글자로 합용을 시켜, 서로. 합쳐서 사용한다고 합용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초성과 중성의 제자 원리는 각각 상형대 가획 내지는 상형대 합용을 통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글자의 운용법이에요.
글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우선 운영법은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어. 연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은 방법이야,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뜻으로만 할게. 말뜻으로만 연이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연서라는 개념은 그래 일단 그랬어. 두 번째가 병서법이 있어. 병이라는 것은 나란하다 이런 말이야. 나란히 옆으로. 그러니까 글자를 나란히 쓰는 방법이 병서법이에요. 세 번째가 성음법이라는 게 있어. 성음법. 성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 음절을 얘기해요. 음절. 음절을 만드는 방법이 성음법이야. 글자를 가지고,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음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제 이 어떤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이게 성음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음절을 만드는 방법이 성음법이야. 네 번째가 부서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는 붙인다 이런 말이야. 붙여서 쓰는 방법, 글자를 어떻게 서로 붙여서 사용할 거냐, 운영할 거냐에 들어서 이제 부서법이지. 다섯 번째가 사성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국어는 이게 성조어이기 때문에 이 방점도 글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점을 또는 사성점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대한 어떤 방법이 이게 이제 이 사성점에 대한 글자 운용법이죠. 그래서 요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파트에서. 첫 번째. 우선 그 훈민정음 우리가 이 해례본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하나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고 갑시다. 이렇게 그림.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 고려가 건국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조선이 건국해. 그리고 나면은 여기 훈민정음이 이렇게 뭐 제정된다 그래도 괜찮고 창제된다면 그래도 괜찮아. 훈민정음이 창제가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 그리고 나면 이 이후에 이제 갑오경장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 국어사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대체적으로 나누면 돼. 일단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국어사에 대한 논의를 할 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서 고려가 건국이 되고 고려가 건국되기까지를 우리가 고대 국어라고 불러요. 고대 국어 시기야.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이 건국이 돼. 조선이 건국이 돼서 훈민정음이 제정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기를 크게 2개로 나누는데 고려가 건국이 돼서 조선이 건국되던 시기까지가 전기 중세국어예요. 그러고 나면은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시기까지,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돼서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여기를 후기 중세국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기 중세국어는 여기도 전기 중세국어가 되죠.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은 훈민정음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난 시기까지가 후기 중세국어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갑오경장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까지가 근대국어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보통 갑오경장 이후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현대국어라고 불러요. 시기로 치면 이제 현대국어 시기가 되는 거지. 대충 나누자면 그래요. 편의상 나누자면. 여기 여러분들 고대국어 시기에 말이에요. 우리가 고대국어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다? 향찰도 있고, 또는 뭐 이두도 있고, 구결도 있죠. 이런 글자들인지. 이런 글자들을 통해서 고대국어 시기에 말이죠.
우리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말이지 이 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전기중세 국어 시기는 말이죠. 이 전기중세 국어 시기에는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계림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송나라 때, 송나라 사신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손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외교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하게 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조선에서 쓰는 말, 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이제 말. 조선에서 쓰는 말을, 그거를 한자로 옮겨놓은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음만 받아서 옮긴 거지, 그래서 이제 한자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계림유사라는 책을 보면은 당시에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말이야,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한자를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말이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기중세 국어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자료가 이 계림유사라는 책이다. 그러면 되죠, 일단. 그리고 나면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는 주로 여기부터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세국어, 지금도 이 시간이 우리가 중세국어잖아, 지금 이 과목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세국어라는 것은 이제 후기 중세국어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학이라는 건, 언어학이라는 것은 문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뭘 연구한다? 말을 연구한다,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문자로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쓰여진 문자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연구한다가 국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세국어 문법이기도 하고 국어사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당시에 말을 했는지를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말이죠. 이제 이런 이 각종 자료들이 이제 당연히 나타나기 시작하지. 훈민정음은 이제 기록된 이 자료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근대국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언어의 변화가 아주 극심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그 시대 배경이 말이야, 언어에 아주 이제 이 결정적인 어떤 이제는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비교한다는 것은 당연히 보다 후기 중세국어. 그래서 이제 후기 중세국어와 임진왜란과 병자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오병장이 있기 이전까지 현대국어로 진입하기 이전까지 말이죠.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런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걸 갑오병장으로 잡기도 하고, 또는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처음 만들어지잖아, 이제 그 시기를 현대국어 시기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훈민정음의 이 해례본의 체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말이죠. 우선 시대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좀 고려해 가면서 이 내용들을 먼저 좀 확인하고 갑시다. 우선 문자와 표기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붙여놨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의 체제 구성과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글자가 흐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줘요. 이게 전체 칠판에다가는 이 중세문법 관련해서는 이 판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내가 불가피하게 지금 이 칠판을 지금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고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례본의 체제와 제자의 일반 원리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지울게요. 훈민정음과 관련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와 관련된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여기 말하는 해례본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언해본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두 종류가 있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글자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방 했죠. 해례본은 한문본이에요. 언해본은 국문본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 해례본이 있죠. 해례본. 해례본의 체계가 이거예요. 잘 봐봐. 이거 그대로 따라오면 돼. 일단 따라와. 해례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의라는 게 있고 해례가 있고 정인지 서문이, 우리 보통 서문이 요즘에는 처음에 나오는데 이때는 서문이 마지막에 나왔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세 체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체제로. 예의와 해례와 정인지 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종의 어지, 세종의 말씀이야. 세종이 이제 이 글자를 이제 만들게 냈던 뭐 취지라든가 말이지,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세종의 어지와 두 번째가 자음과 모음의 발음. 얘 이제 글자를 만들었잖아. 자음 모음을 만들었으니까 이 글자의 발음이 어떻다라는 걸 소개했어. 자음의 음가. 세 번째가 그냥 그대 받침, 일단 이 용의 뜻은 그래요. 받침, 종성의 받침을 쓰는 방법, 받침을 표기하는 방법인데 사실에서 그냥 받침 방법이야. 연이어 쓰는 방법. 금방 했잖아, 우리가 글자 운용법에서 말이죠. 또는 이게 나란히 쓰는 방법. 붙여서 쓰는 방법. 다시 음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뭐다? 사성점.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사성점에 대한 설명이 예의편에 되어 있어요. 예의편.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이 예의편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특히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해례가 있죠. 그 체제, 해례. 제자, 글자를 글자를 만든 것에 대한 해설. 그렇잖아, 제자해. 제자이지 뭐야 그게. 초성에 대한 해설. 중성 있죠. 모음에 대한 해설. 종성 있죠. 받침에 대한 해설. 합자, 글자를 합치는 것에 대한 해설. 용자, 글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설. 여기 해설이 아니고 뭐다? 예지,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자에부터 초성에, 중성에, 종성, 합체, 오해, 5가지 해설을 들고 한 가지 뭐 했다? 예를 들었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글자에 대해 이제 구체적 예를 이 마지막에 제시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정인지가 창제 취지, 이 글자를 만든 것에 대한 취지와 뭐 과정 이런 거,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인지가 이제 서문을 쓰죠. 그래서 이제 세종이 자신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힌 부분도 있고 앞부분에 마지막에는 취응제, 취지라든가 의를 이 성인지가 이제 쓰죠.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그러면 이게 해례본의 체제라도 해례본. 그 언해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언해본은 왜 언해본이 됐냐면 말이죠. 세조 5년에 1459년쯤 돼요. 세조 5년에 월인속보라는 책이 있어. 월인속보. 이 월인속보 맨 앞부분에 월인속보 맨 앞부분에 국문으로 이게 언해본은 국문본이라고 했잖아요. 국문본으로. 언해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별것도 아닌데 해는 이 해례본이야. 한문본을 언은 번역했다라는 뜻이. 뭘로? 우리말로.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한문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해 놓은 게 언해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 그런데 그 언해본에 말이야. 이 월인속보 앞부분을 보니까 월인속보라는 책 앞부분을 보니까 그 맨 앞부분에 이 해례본의 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세 파트로 돼 있잖아. 세 파트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예의 편만. 예의 편만 국문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 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책을 그 번역된 그 월인속보라는 책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 이제 언해본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뭐
아니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헷갈릴 것도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훈민정음이 언제 만들어져요? 반포는 1446년에 반포가 되지만 만들어진 건 1443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443년에 만들어졌던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와 1459년에 쓰여지는 훈민정음의 글자는 좀 양상이 다른 측면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쓰인 거예요, 이거는? 16년쯤 되죠. 응? 1443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6년, 이거 16년쯤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국문본 언어본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게 세종 당시에, 물론 이제 3년 있다가 이제 반포했지만 말이야. 그래서 반포했지만 그래서 이게 요 당시, 요 반포가 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그 훈민정음의 기록과 그 이제 그 문자였던 사용 양상과 이 언어본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의 내지는 글자의 사용 양상이 좀 다른 측면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참고로야 그냥 여기가 내가 훈민정음의 어지 있죠, 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세종의 어지, 자모의 음과 이 오법, 종성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운법, 사성점까지가 국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게 국문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언어본에서. 중에서 내가 참고로 자료만 가져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443년에 창제가 되고 1446년에 반포가 됐을 당시의 표기가 아니라 그때 쓰였던 훈민정음이 아니고 언제? 이때 쓰였던 훈민정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종 당시에 쓰였던 훈민정음의 어떤 그런 양상과 좀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예컨대 말이야, 예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이소리야, 사이소리. 그러니까 얘가 세종 당시에 쓰였던 사이소리하고 이게 세조 때 쓰이는 말이죠. 이미 달라졌잖아. 그래서 이제 사이소리가 서로 차이가 나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에서 나중에라도 말이야 훈민정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이걸 가르친다는 말이야. 이거 국문본 당연히 해례본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한문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본이라는 개념이 뭔지 좀 우리가 여러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해 정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한 거고 요거 맛만 보고 갈게요. 그냥 맛만. 요거 잠깐만. 그래서 그 세조 때 이 쓰여졌던 이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이 어지의 이 문법적인 특징들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갔으면 싶어서 그래서 가져와 본 거니까 우선 간략하게 해석 정도 해보고 갑시다 일단. 그래서 나라의 그래서 뭐다 또 해 사이소리라고 해도 되고 뭐로 관용격 조사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 이게 말쌈이야. 말쌈 분석을 말쌈이로 분석을 해요. 말쌈이로 분석을 하는데 이 말쌈의 쌈은 그냥 참고로 뭐다 이거는 전미사야. 전미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씨 있죠, 씨. 말씨, 말투할 때 말씨. 그런 의미 정도 가져요. 그래서 뜻은 중국의 말이 이런 뜻이에요. 중국 말이란 말이지, 이제. 그래서 요 이는 뭐고 이렇게? 이는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차차 하겠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가 어떤 것들이 쓰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나라의 말쌈이, 그래서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말이에요. 받침. 채언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주격조사로 뭐가 온다? 이렇게 이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분석은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이런 이 주격조사도 있고, 이런 주격조사도 있고, 파이로는 주격조사도 있었다.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15세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가 몇 종류가 있었다? 3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받침 뒤에는 뭐가 와? 받침 뒤에는 주격조사로 요 이가 온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말이 그러면 돼. 말이. 중국과 또 할 거지만 그래서 이 귀근 안 해도 괜찮아. 중귀 이거 전부 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놔 그냥. 여기 쓰이고 있는 한자음들은 그러니까 한자음이라는 것은 한자를 우리말로 우리 글로 기록해놨잖아 지금 이거. 이게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다 그러면 돼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뜻만 해석하면 되니까 일단. 그래서 중국과 달라야. 얘는 뭔데? 이거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중국말이 우리말과 달라 그러면 되죠. 이 다라는 기본형이 다라다야, 다라다. 다르다. 이게 지금 뜻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르다의 말이야. 뭐가 왔어요? 이렇게 아라는 뭐가 왔어요? 연결어미가 왔어요. 그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말이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아나 으로 끝나는 어간이 아나 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말이지. 잘 이해해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이렇게 탈락해요. 탈락을 하고 초성에 있는 이음절 초성에 있는 리을은 선행음절 받침에 가서 붙어 이렇게. 그리고 그냥 아는 그대로 살아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달아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왜 안 되느냐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따 문법적으로 따져봐야 돼. 차차.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연처 표기했거든 15세기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했는데 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안 되느냐 이제. 일종의 뭐다 이거? 규칙 활용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규칙 형용사야. 규칙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더라는 말이야. 활용할 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 그래서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달아 플러스 아로 분석을 한다. 일단 그렇게 일단 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달라 이런 뜻이겠지 이제. 중국말이 그러니까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과 뭐가 다른가? 문자가 우리말과 중국 문자는 다르잖아 서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후민정음이라는 글자하고 우리말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이야 지금 저게. 그래서 나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 글자와 달라. 문자와로 그랬죠. 이 와로 공동 부사격 조사예요. 문자와 더불어란 말이지. 서로는 서로야 부사. 서로. 이 사마띠가 여러분들 이거 받침을 좀 잘 봐봐. 이 사마띠 이건 여기 시옷이야 시옷.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팔종성법이라고 불러요. 이거 분석을 할 때는 원형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돼. 원형을 고려해. 원래 형태. 이 사마띠의 기본형은 치읓 받침이야. 치읓 받침이야. 이렇게. 사마따가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 D 있지요. 지금 지야, 통하지 이런 뜻이에요. 기본형은 아니하다예요. 아니하다가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빼니까 뭐가 남았어? 리을세가 남죠. 리을세는 뭔데? 어미겠죠. 어미 그러면. 아니하까지가 어간이니까. 뭘 나타내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래서 뭐 뜻이야?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또는 통하지 아니함으로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말을 뭘로? 중국 문자로, 한자로는 표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표기할 수 있겠어? 한문을 배운 사람은 표기할 수 있겠지. 한문을 배운 사람은 이제. 그래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말을 문자로 표기할 수 없었을 거야, 당연히. 그건 이제 안타깝게 여겼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전차가 까닭, 이유, 이런 까닭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전차로. 우리말이 중국 문자는 서로 맞지 않아. 우리말을 한자로는 적을 수가 없어. 누가? 일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여기 어리다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어리다가.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쁜 뜻을 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다가 뭐 돌대가리다 혹시 그런 뜻으로 쓰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어리석다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린 그랬으니까 어린애 얘도 뭐다? 얘 관형사용 어미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백성이야. 백성. 역시 뭐다? 이렇게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이 니르다 그래서 니르다가 뭔데?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조는 뭔데? 의도형 어미야. 말하고자 그래도 괜찮지. 또 이루고자 그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말하고자, 이루고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말하고자라는 건 이게 표현하고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문자로 말이지. 그래서 이제 문자로 표현하고자 홀빼 그랬어. 홀빼. 이 홀빼가 여기다 할게 다시. 홀빼가 이게 하다야. 동사 두 하다. 여기 보면 말이에요. 화면이 좀 흐린 거 좀 이해해주고. 홀빼 호의 오지 오야. 오. 홀빼 오. 분석을 하면 하다에 요렇게 오가 있어요. 그 호를 빼면은 요렇게 나무. 리을과 여린 히읗. 요 배는 바 플러스 이예요. 이 바는 지금 바야 의존명사. 뭐뭐 하는 바 있죠? 그 바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뭐겠어요? 주격조사예요. 뜻은 그래서 하는 바가 이런 뜻인데. 뜻은 하는 바가. 뭐 할 바가 그래도 괜찮지만 문맥상 하는 바가 정도로 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얘는 뭘까? 별걸 다 물어봐. 이제 해봐. 현대국어 문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얘는 뭐겠어? 얘 문법적인 정체가 뭐예요? 관형사형 어미 아니야. 현대국어식으로 치면 시제는 뭔데? 미래 아니야, 미래. 할, 리을. 먹을 것, 먹을 바. 요 리을이 뭐다? 관형사형 어미고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린 히읗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얘는 너는 뒤에 있는 얘가 뭔데? 평음이야. 예사소리. 평음을 된소리로 발음해라. 어떻게? 홀배라고 발음하지 말고 홀빼라고 발음해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경음보라고 불러요. 뒤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앞이 아니겠지. 뒤라고 해야 되겠지. 이건 방향상. 네 뒤에 있는 예사소리 내지는 평음을 된소리로 발음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된소리 부호라고 하기도 하고 경음부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그 뜻은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나중에 할 거지. 이걸 대상 선어물 어미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 관형절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질 때 이 대상 선어물 어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차차 합계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자 오는 대상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대상 선어물 어미고 리을리을 묶어서 관형사형 어미라고는 하지만 뭐가 리을만 관형사형 어미다. 시제는 미래 시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뜻은 그래서 할 바가 그래도 괜찮고 하는 바가 그래도 괜찮아. 이르고죠.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이쇼도라고 돼. 이쇼도는 기본형이 뭐겠어? 이쇼도는 기본이 이시다예요. 있다 없다 그 이시다야.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있다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시에 뭐가 와서 어도가 온 거죠. 어도는 연결어미야. 그래서 이제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하고 뭐하고 어가 축약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한 번만 할게.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반몸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뜻은 있어도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래서 지금 마침내예요. 지금 마침내. 만약에 저거를 굳이 한 번 더 우리가 분석을 하고 가자면 말이야. 처음이니까 지워볼게요. 이 마침내는 말이야. 기본형이 마차다야. 지금 들어 마치다 이런 뜻이. 마치다. 얘는 파생을 2번이나 해요. 이중 파생어예요. 저게 지금. 이 마참에 얘 있죠? 얘. 얘가 뭔데? 얘가 명사형 어미예요. 그러면 좋겠지. 근데 얘는 옴은 내가 일부러 적어. 옴은 오나 우음이나 음이 되면은 명사형 어미인데 오, 우 없이 미음으로 되는 수가 있어. 미음으로 이렇게. 중세고식. 저걸 내려가면 명사와 전미사예요.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하고 명사와 전미사가 음으로 똑같잖아. 형태가 똑같은데 중세국어식에는 그 형태가 달랐다고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옴이 아니고 뭐야? 옴이 아니고 그냥 미음이야, 미음. 그래서 뭐다? 쟤는 명사와 전미사예요. 그래서 마침은 명사야. 그 명사에 다시 뭐가 붙었어? 부사와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로, 명사에서 다시 부사로 파생된 파생부사야. 마침내가. 중세국어식이, 그러니까 중세국어식으로 분석을 하자면 그렇죠, 이제. 제 그랬죠, 제. 제는 자기야, 자기. 이렇게는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누군데? 한문을 배우지 못한, 한자를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겠지,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자기의 뜻이라는 게 뭔데? 생각과 감정이야.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능히 그러면 돼요. 부사로 충분히 그러면 괜찮아. 정확하게도 괜찮고 능히 충분히 정확하게 펴다. 아직은 국유음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자기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펴지, 표현하지 못하다야 못하다. 여기는 여러분들 봐요. 여기 못하다에는 여기는 뭐가 없어. 여기는 아까 여기 여러분들 홀빼 오 있죠. 오. 대상선언어이야. 이게 없어. 이게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오가 나타날 조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서 이제 대상선언어미가 언제 나타났냐 시험에서 물어본 적도 있어. 이거 물어본 적도 있다. 여기 나타날 조건이 아니라서 안 나타났다. 그래서 뭐다? 못할이 아니고 못할이야. 그래서 그냥 못하다. 그 못하다에 얘는 똑같이 관형사용어미예요. 리을은 말이지. 예? 모처럼 여기 홀빼의 모처럼 리을처럼. 그러면 뭐는 그래. 이건 뭔데? 얘는 말이야. 얘. 이건 된 소리가 될 수 없잖아. 된 소리가 없어요. 니은 없잖아. 근데 왜 들어갔을까? 그래. 그러니까 열인 이유식 기능이 좀 틀리는 거지. 여기서는 된 소리로 발음하라는 표시지만 경험보좀 여기서는 뭐다? 중간을 쉬어줘라. 휴식보호라고 그래. 휴식. 끊어 읽어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휴식보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놈은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뜻은 비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야. 놈이 사람이 그러면 되잖아. 사람. 못할 사람이 그러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놈도 이게 그냥 놈이야. 이놈. 놈 플러스 이 주격조사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하다 많다. 네 객관적인 믿음의 선어말어미예요. 다는 종결어미야. 네 뒤에서는 다가 뭘로 바뀌어? 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뜻을 충분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기에 말이야. 여기 나의 이는 주격조사예요. 내가. 그럼 나 있죠. 나는 1인칭이야. 나는 1인칭. 쭉 가봐.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빈 여기 새로 28자를 여러분들 맹간혼이 있잖아요. 지금. 맹간혼이 노 있죠. 노. 미리 해볼게. 이 노는 분석을 하면 말이야. 분석을 하면은 나 플러스 5로 분석을 해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점 찍어 아래야.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에요. 현대국어에서 현재 시제 선어말음으로 뭐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간다, 먹는다. 이렇게 간다의 니은 받침 없을 때 이게 모음으로 끝날 때 자음이 있으면 는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있다고 나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 있죠. 얘 오 말이야. 이 오는 뭐하고 여기 나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죠. 지금 1인칭. 이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서술어에서. 그러니까 주어가 1인칭일 때는 뭐다? 서술어에 인칭 선어말어미로 오나 우가 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합쳐서 뭐가 돼서 얘가 이렇게 노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맛만 보는 거니까 일단 오늘은 맛만. 그래서 내가 이는 이벤트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문자로 적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하여. 어여삐는 여러분들 부사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 어엿부다에서 왔어. 어엿부다는 뭔데? 형용사야. 뜻은 불쌍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프리티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여쁘다에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봐도 되잖아. 이렇게는 이렇게가 뭐다 이거 부사와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이하고 의가 부딪히면 어때? 현대국에서 의탈락이 있잖아. 왜 탈락한다 그랬어? 이거 힘이 약하니까 탈락한다 그랬지. 힘이 약하니까.
아래하고 의가 제일 힘이 약한 모음이야. 근데 지금은 아래하는 없으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응? 그러니까 있으면 이거 탈락해요. 그래서 물론 중세국어 시계였다면 말이지. 그래서 이 탈락한다고 탈락. 중세국어 시계도 말이야. 응? 이 의 아닌 모음하고 만나면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됐어? 어역비가 됐지. 형용사에서 파생된 파생 부사죠. 그래서 이제 뜻은 그냥 불쌍하게 그러면 돼요. 불쌍하게. 응? 기본형은 여기 할게 그냥 넋이다가 지금 여기다 이런 뜻이야. 여기다. 기본형은 넋이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 새로 그랬죠. 새로. 여기 명사로 봅시다. 새는 지금 관형사지만 저기 중소국어시에 명사로 쓰였어요. 로는 부사와 전미사예요. 명사에서 파생된 파생 부사야. 몇 개를 만들었다고? 28개를 만들었대. 28자를 만들었어요. 응? 자음 17자. 모음 몇 자? 20. 모음 11자. 그래서 28자를 새로 만들어. 응? 새로 만든 자가 28자예요. 여러분, 요거 있지? 요거는 이게 기본형만 할게. 맹갈다야, 맹갈다. 맹갈다가 지금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금방 했잖아, 저거죠. 5. 맹갈에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주어가 1인칭이야. 나야, 지금. 세종 나야. 그래서 주어가 1인칭이야, 2인칭. 여기 여러분들, 다시. 시제가 먼저 와야 되겠지. 시제가 오고, 요렇게 분석이 되면 되지,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뜻은 만드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새로 28자를 지금 만드니.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니. 이런 말이지, 이제. 사람마다, 백성마다의 마다는 각자 보조사예요. 각자 보조사. 사람마다 이제 할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뭔지 말이지, 이제. 쌍이용이지, 그래서 이제. 응? 할 거니까. 그래서 뜻은 하게 하여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물론 요 이가 뭐다? 사동전미사예요. 그래서 시키다 원래 이런 뜻이 있는데, 쓰게 하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백성마다 하게 하여, 쓰게 하여, 사용하게 하여. 수비는 그냥 가. 쉽게 이런 뜻이에요. 쉽게. 응? 요 이가 요 부사와 전미사야. 일단 그렇게 해놔. 부사와 전미사. 그래서 쉽게. 얼마나 쉬워. 한자 안 배우고 우리가 이제 그냥 후민적어만 가지고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난 너무 후민적어만 얘기할 때마다 흥분해. 어떻게 문자를 만들 생각을 했냔 말이야. 문자는 뭔데? 신과 동격이에요.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자야. 왜? 문자만 신을 해석할 수 있다고. 문자는 신을 포위한단 말이야. 말은 아니야. 조금 달라. 말과 문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마무시한 걸 만든 거라고 지금. 어마무시한 걸. 어떻게 그걸 만들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참 불가사의한 일이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참 희한. 내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갑자기 그 전쟁통에 말이야. 장군 하나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말이지. 물론 피해도 컸지만 어떻게 그 전이겠지만 그 전에 말이야. 문자를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말이지. 참 희한한 일이라니까. 어떻게 배고픔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말이죠. 밥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됐는지 말이야. 그게 100년도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지 않은 게 말이죠, 그러니까. 3대 미스터리야, 3대 미스터리,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익히다. 원래 이게 닉이다야, 닉이다가 지금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닉다, 이도무다 이거 사동전미사야, 그래서. 사동전미사. 그러니까 익혀 이런 뜻이겠지. 난로. 이 난로하고, 뭐하고, 이 새로하고는 말이야. 이게 사정이 비슷해. 어떻게 비슷해? 아까 새가 명사라고 그랬죠? 날도 대의 명사야, 명사. 요렇게가 부사전미사이듯이 얘도 뭐다 부사전미사야,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래. 그래서 에브리데이지, 그래서. 날로, 매일매일 이런 뜻이야. 매일매일. 기본형으로 볼게. 쓰다야, 쓰다. 사용하다, 사용하다. 여기에 봐봐 여러분들. 아까 금방 설명했었는데 명사형 어미는 옴이나 뭐가 쓰인다? 옴이 쓰인다 그랬죠. 명사형 어미에는 말인데 명사와 전미사는 미음이 쓰인다 그랬잖아 지금.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얘가 명사형 어미인지 명사 전미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너를 보면 알 수 있지. 음이지, 지금 이거. 음이지. 그래서 뭐다 저거? 명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아직도 헷갈리면 그냥 내버려둬. 얘는 품사가 뭐란 얘기야? 얘가 명사, 이거 플러스 이라고 분석한다, 이렇게. 얘가 명사형 어미라는 건 품사가 뭐란 얘기야? 동사란 얘기 아니야, 동사. 어미가 붙었으니까. 접사가 와야 명사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술성도 있고, 동사니까. 날로 쓰다. 이 날로는 품사가 뭐라고? 품사, 부사. 써줄게요. 부사예요, 부사. 그러면 헷갈려도 괜찮아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좀 당황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보이스피싱도 아닌데 그냥 해봐. 하면 돼. 하면 걱정하지 말고 하면 돼. 그러면 얘가 혹시 말이야. 쏨이 애는 부사격 조사예요. 아무튼간에. 근데 이 쏨이 말이야. 이게 명사형인지 쏨이 명사형인지 명사인지가 만약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쏨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미음이 이게 또 할게. 명사형 어민지 명사 전미사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동사냐 명사냐 뭘로 판단해? 너로 판단해주면 너로. 부사는 뭘 수식해? 용을 수식하잖아. 용은.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사지. 그래서 명사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또 그렇게 따져줘도 되잖아. 우리가. 얼마나 문법적으로 질서정연하냐고. 문자 자체도 위대하지만 그 문자로 기록해 놓은 이 문법적인 이 체계가 말이지. 이 문법적인 양상이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사용하면 그러면 돼. 편안하게라는 뜻이야. 뜻은 말이야. 편안하게가 나면 편안하게. 하고죠. 고조 또 해. 의도형 어미에 그랬어, 이제. 할 그랬죠. 할 또 나왔어. 할. 여기 할도. 하다. 이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리고 얘는 뭐다? 얘는 모탈놈이랑 똑같아, 기능이. 뭐다? 이거 중간을 쉬어줘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할, 따름이야. 지금 따름이야. 지금 따름. 따름. 이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지, 그래서 이제. 따름이니라. 니는 또 해. 객관적인 믿음의 선언말 어미. 다가 뭐다? 종결 어미가 되면 되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중세국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면 된다? 해석. 뭘로? 현대어로. 이게 첫 번째야.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읽기. 그냥 원문을 읽어봐. 읽어봐요. 원문을 그냥. 그냥 발음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따질 거 없어. 여러분도 식으로 읽으면 돼. 왜? 읽는 건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마띠를 어떻게 읽지? 그단 말이지. 28이 어떻게 읽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읽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읽는 것 말이지. 그래서 일단 읽어라. 그리고 현대국어로 해석해라. 세 번째가 뭐다? 그 다음에 어용을 분석한다. 어용을 분석하고, 펑태소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내용들을 따지면 돼요. 맨 나중에. 그래서 세조 때 표기라고 하더라도 중세국어 시기에 나온 자료잖아. 그래서 중세국어의 어떤 그런 국어의 쓰임새가 아주 그 정난하게 말이죠. 이제 반영되어 있는 자료가 이 훈민정음의 어느 번의 세종의 어지편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선 그래 맛만 본 거야. 맛만. 또 내가 기회되면 또 할 테니까. 그러면 우선 들어가 봅시다. 이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 아까 내가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파트에서 말이야. 여기 보면은 초성에 아까 내가 빼놓고 간 게 있나? 여기 그래서 원리는 말이죠. 원리는 훈민정음이야. 28자죠. 28자. 훈민정음 28자는 각기 이 상자가 본뜨다 이런 뜻이야. 모방하다. 상자가 본뜨다. 코끼리 상자인데 본뜨다, 모방하다. 그 형태를 모양이라는 여기서 형은 모양이라는 뜻이야. 모양. 형은 모양이고 이건 본뜨다, 모방하다. 그렇게 모양을 본떠서 제지 그랬죠.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 이를 만들었다. 28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야. 그랬어요. 해석은 그래. 이렇게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이제
네, 그러면 돼, 그냥. 네.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돼? 혹시 보고 싶으면 원리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후민정음 28자는 각기 그 모양을 모방해서 제자에다 만들었다. 그래서 상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뜻이야. 뜻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초성 글자는 그러니까 자음 그래도 괜찮아. 자음 그래도 괜찮고 초성 그래도 괜찮고. 초성 글자는 그것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 설, 순, 치, 후음을 말이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서 얘기다. 모음은 중성, 모음은 하늘과 천, 땅과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상형을 기본으로 해요. 자음이든 모음이든 초성이든 중성이든. 상형이 기본이고 상형을 기본으로 가획, 연서, 병서 있지. 어디서? 자음을 만들 때. 상형하고 난 다음에 상형된 글자를 가획도 하고 연서도 시키고 병서도 시키고 중성, 모음은 합용시키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글자를 제자했다.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제자 원리로 좀 들어가 봅시다. 한번 구체적으로 말이야. 일단 첫 번째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자음은 상형이다 그랬잖아. 상형. 상형이니까 이렇게 그래. 뒤혀가 후설이 올라가서 연구개를 막는 모양을 상형해서 기역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전 상상력도 대단하지. 어떻게 저걸 상상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는 뭐야 이거? 조음 위치가 연구음이잖아. 그래서 연구음. 현대 국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니은은 혀끝이 치주에 닿는 모양을 상형해서 니은자를 만들었고 입에 네모진 모양을 본떠서 미음자를 만들었고 송곳니죠. 특히나 이에 뾰족한 부분을 상형해서 시옷자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음각은 다 글자예요. 다 알겠지만 글자야. 이 글자인데 만약 공 그러면 말이야. 이건 글자가 몇 개 합친 거야? 3개가 합친 거야. 3개.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글자 3개가 합쳐서 한 음절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글자 개념은 이게 한 글자가 아니라 혹시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글자는 3개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본자 5글자를 만들었어요. 상형해서. 그래서 목구멍이 둥근 모양을 본떠서 뭐라 그랬다? 이응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외우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기본자 5자를 상형해서 이런 모양들을 상형해서 기본자 5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이제 가획을 시켰다 그랬지 아까. 자음은 가획. 가획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가획이 되어질수록 소리가 세져요. 강해져 소리가. 가획된 글자는 가획이 안 된 글자보다 소리가 세. 소리의 세기를 획을 더해서 제자 했다 그랬죠. 이제. 이렇게 기본자를 만들고 5자. 여기다가 가획을 시켰어, 이제. 가획된 글자는 기본자보다 센 글자야. 이제 소리의 정도가 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가획도 시켰지, 2차 가획. 이렇게. 2번 가획을 시킨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다른 모양, 2채자에 그랬어요. 다른 모양의 이 자음이 3개가 있었어요, 3개. 2채자가. 그걸 2채자라고 그래, 2채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꼭지응도 있고, 그 다음에 리을도 있고, 그 다음에 반치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왜 2채자라고 부르느냐 도대체. 응? 왜 모양이 다른 글자라고 부르느냐 이런 말이잖아. 또는 왜 2채자로 처리하느냐에 들어서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말이죠. 얘는 기억에서 가획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은 2채자예요. 모양이 말이야. 응? 어디서 가획했어? 여기서 가획을 시켜줘. 후음의 이응 있죠? 후음의 이응에다가 꼭지를 붙여가지고 가획을 시켰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기억에서 가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채자예요. 두 번째는 얘는 리을은 말이에요. 이거 봐봐. 리을은 이렇게 가획된 것처럼 보이잖아.
리을은 디귿에다가 이렇게 가액시킨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소리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니은과 리을은 소리의 성질, 디귿과 리을은 소리의 성질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모양은 가액을 시켜놓은 것처럼 보이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체자라고. 시옷과 관치음도 가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의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나 꼭지음은 기역에서 가액된 것이 아니고 리을과 반치음 말이죠. 가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적어도 디귿이나 시옷과는 소리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체자라고 부른다. 여기 여러분들 꼭지응 있잖아요. 지금 이거. 꼭지응과 이응은 소리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당시 훈민정음을 제정하는 데 내지는 창제하는 데 나섰던 학자들에서 해석도 그랬지 말이지. 이게 당시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얘하고 이응과 말이야. 꼭지응이 소리가 비슷한 것처럼 인식이 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역에서 가액하지 말고 소리가 비슷한 이응에서 가액을 시키자라고 해서 여기다가 가액을 시켜서 이 암자, 이체자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설명이야. 그래서 이제 그 설명. 두 번째는 리을과 반치음은 모양을 가액했지만 소리의 세기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니, 가액이 됐으면 소리가 더 세져야 되잖아. 근데 전혀 세진 소리는 유성음이 오히려 들어서 이제. 소리의 세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스타일상으로는 가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액이라고 하는 소리 세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죠. 이제 그런 음가를 가진다라는 맥락에서 그런 글자가 됐다라는 맥락에서 뭔가 좀 이 체계가 다른 말이죠. 모양이 다른 그런 글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이체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모음도 좀 봅시다. 이건 뭐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아를 본떠서 하늘을 본떠서 아래아를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하늘을 형상해서 말이야. 상형해서 만든 거야. 그다음에 땅을 상형해서 이제 을을 만들었고 서 있는 사람을 상형해서 뭘 만들었어? 이자를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성 기본자 저 세자를 만들어요. 천지인을 상형해서. 그리고 남이 이제 뭐야? 합용을 시켜요. 이 글자들을 가지고. 초출이라는 말은 기본자에서 처음 만들어진 자가 초출자잖아. 그래서 이제. 응? 초출자에서 다시 만들어진 자가 뭐고? 재출자고 그래서. 그 얘기지 뭐야. 그래서 그 얘기. 응? 그러니까 오라는 초출자는 말이죠. 기본자. 얘도 기본자죠, 지금. 기본자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발음은 오로 발음을 하죠. 발음, 음가, 오잖아. 그래서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도 응? 여기 어자 아래하고 뭐하고 이 가지고 만들어서 합용해서 음가는 물론 이제 어가 되겠죠. 그래서 아, 어, 우, 어의 발음을 가지는 이 초출자 네 자를 만들지. 초출자에서 다시 만들어진 자, 재출자 또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요는 말이죠. 요. 여기 요 두 개 있죠? 두 개. 이거 가지고. 기본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몇 자? 11자.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합쳐서 11자를 새로 만들죠. 뭐. 중성자 11자. 그래서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를 합해서 만든 글자 아니야? 그래서 이들 초출자와 재출자는 단일 글자, 단일 글자가 하나다, 하나. 이것도 그냥 글자 하나로 쳐요. 그래서 이제 단일 글자인데 이를 홑중성이야, 홑중성. 중성은 모음이란 뜻이에요. 혼모음. 그래서 홑중성 글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홑중성이란 말은 글자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모양, 글자 모양. 응? 홑중 글자 한 개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홑중성. 발음은 이중모로 발음되지만, 발음은 이중모로 발음되지만 글자는 하나라고. 글자 하나. 그래서 그래서 초출자와 재출자를 다시 합용시켜요. 이제 봐봐. 합용시키면 말이야. 합용시키면 두 겹과 세 겹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제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두 겹이라는 건 글자 하나
하나,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도 다 똑같아. 응? 하나, 그리고 두 개. 여기도 얘가 하나예요. 이게 애는 여러분들 지금은 단모음인데 이게 중세구시에는 이중모음이었었어요. 음가도. 그래서 얘 글자 한 개, 그리고 뒤에 이렇게 두 개. 이게 두 겹 글자야. 응? 세 겹도 있어. 세 겹 해볼게. 한 개. 이걸 해볼까, 그냥?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몇 개? 세 개. 세 겹 글자야. 응? 글자 세 개. 글자 세 개.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여기다 마지막 거 해볼게. 유 하나. 여 둘. 요 이반몸에 뒤에 있는 거, 뒤에 오는 거 이반몸이에요. 이반몸 글자 한 개, 세 겹. 그래서 두 겹 글자도 만들고 세 겹 글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영법을 좀 봅시다. 이제 요 차례 여러분들 아까 내가 여기 시작하면서 했던 거 잘 보고 와야 돼. 목차 잘 따라서 말이야.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길 잃지 말고 쭉 따라와 봐요. 지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세 파트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세 파트 세 개 한다고 그랬죠. 세 파트 중에 첫 파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잖아. 마지막 부분. 글자의 운용 방법이지 이제. 그래서 우선 연서법이 있어요. 또 할게. 연 이어져 있다는 말이지. 이건 어디론가 하면 이건 아래로야. 아래로 이어져 있다는 말이야. 아래로. 연은 이어졌다는 뜻인데 실제로 아래로 이어졌다는 말이지. 이응을 말이죠. 이응을. 지금은 양순음이라고 하지만 15세기는 미음을 순음이라고 불렀어요. 순음 아래. 이게 순음이야 다. 순음. 이게 순음이라고. 그렇잖아. 순음이잖아요. 순음 지금. 순음 밑에 아래 이어 쓰는 규정을 뭐라고 부른다? 연서법이라고 부른다. 여기 여러분들 이응을 말이야. 이응을 연서 이어서 쓰다 이런 말이지. 어디에? 순음의 지 밑에 이응을 순음의 밑에 연이어 쓴다. 연서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즉, 그런 즉, 위, 되다 이런 뜻이야. 되다. 뭐가 된다? 순경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할게. 수는 뭐라고? 수는 입술. 경은 가볍다. 그래서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해봐요. 한 번만. 이거 뭐 한 번 하고 말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 번만 하자고 한 번만. 그래서 도대체 연서법이라는 게 뭐냐? 순경음을 만드는 방법이 연서법이다. 그러니까 순음과 요 이응 글자 있죠? 순음과 이응 글자를 가지고 만드는 이제 글자를 운영하는 방법을 연서법이라고 한다. 성격은 순경음은 입술을 가볍게 한다 그랬죠. 입술을 가볍게 하여 공기를 내뿜는 소리다 그랬어. 일종의 유성음이에요. 그랬어. 일종의 유성. 여러분들 순경음에는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네 개 중에서 고유어에는 그랬어. 고유어. 고유어에는 뭐만 쓰였다? 순경음, 비음만 쓰였다. 아주 중요한 자음이야.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응? 순경음, 비읍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전부 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에만 쓰였다. 그러니까 중국식 한자음이 쓰였다는 말이에요. 우리말엔 쓰이지 않고. 그래서 고유어에는 순경음, 비음만 쓰였다. 그러면 돼. 일단 그러면 돼. 일단. 병서법을 좀 봅시다. 병, 나란히
쓰는 방법이 병서법이야 그랬어. 어떻게 나란히? 오른쪽으로 나란히. 아니, 생각해봐. 이런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이제 합쳐서 써야 되잖아. 운영해서. 이걸 밑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음을 쓸 때는 옆으로 나란히 써라. 나란히. 밑으로 쓰지 말고. 또 위로 쓰지 말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옆으로 써라. 그래서 이제. 그게 병서법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이어 쓰는 규정을 병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성이야, 초성. 초성을 합용하는 즉 그랬지. 이 초성을 합용해, 합용. 같이 써, 합용해. 합용하는 즉 어떻게 해라? 병서해라, 나란히 써라. 종성 그랬죠? 받침도 마찬가지다란 말이지. 어떻게 받침도 나란히 써라. 이 병서법에는 각자 병서가 있고 합용 병서가 있었어요. 각자 병서는 같은 모양의 자음, 같은 모양의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병서법이 각자 병서법이에요. 이거는 서로 다른 자음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 내가 끊어놨는데 이렇게 끊어줘. 이걸 비읍게 합용 병서라고 불러요. 여기 끊어. 이건 시옷게 합용병사야. 이 마지막 비읍, 시옷, 기읍, 비읍, 시옷, 디귿자는 비읍, 시옷게 합용병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용병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비읍계가 있었고, 시옷계가 있었고, 비읍, 시옷계가 있었고. 전부 다 어떻게 써라? 옆으로, 오른쪽으로 나란히 써라. 그러니까 현대어에서는 합용병사는 말이야. 종성에서만 있죠. 초성에는 안 쓰잖아. 종성에서만. 합용병사 종성에서만 쓰잖아. 종성에서만 그랬어. 15세기에는 합용병사가 초성에서도 쓰였다. 나중에 또 아까 우리가 쓰다 같은 거 했었잖아요. 쓰다.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그랬어. 지금은 쓰이지 않죠. 합용병사는 그랬어. 그래서 그런 글자 운용법을 뭐라고 부른다? 병서법이라고 부른다. 성음법이에요. 또 한 번 더 할게. 음이 뭐라고? 음은 음절. 음절을 만드는 방법이 성음법이야. 뭘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잠과 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음절을 만드는 방법. 왜? 음절이 돼야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발음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음절 단위로 발음하잖아. 그래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 글자를 결합하여 글자를 표기한다라는 규정을 우리가 성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릇은 이게 보통 반드시 이런 뜻이 여기서 사실 무릇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지. 글자는 글자는 필 그래 반드시죠. 여기 반드시. 글자는 반드시 합해야 그래야 음절이 만들어진다. 성음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는 글자를 합해야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쳐야만 음절을 만들 수 있다. 훈민정음은 낱글자 단위로 하나하나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어는 풀어 쓰잖아요. 영어는 알파벳을 그냥 나란히 옆으로 쓰잖아. 훈민정음은 그렇게 쓰면 안 돼. 안 되고 하나하나 낱자로 풀어 적는 것이 원칙인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음소 문자긴 한데 말이지. 나란히 쓰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음소 문자니까. 근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음소 글자인 훈민정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서 표기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표기하라고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 이 성음법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갑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음소 문자인 거 맞죠?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또 충분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런 걸 또 다 공부하고 또 고민도 하고 시험도 보고 다 했겠지만 말이죠.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라는 맥락에서 말이야.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도대체 음소 문자라는 게 뭔가 도대체 그러면 또 해. 그럼 도대체 음소라는 건 뭔가 그랬어 이제. 음소가 뭐길래 음소 문자라는 문자가 있는 걸까? 도대체 음소라는 게 뭐길래 음소 문자가 뭐길래 영어와 국어는 음소 문자인가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음소하고 형제가 누구예요? 음소하고 형제, 음성. 근데 음성 문자라는 건 없다고. 그 왜 음성 문자라는 건 없고 음소 문자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고기 하면 말이죠. 응? 발음은 고기로 발음이 되잖아. 만약 국어가 음성 문자라면은 이 기억과 이 기억이 좀 음성이 틀려요. 국어가 음성 문자라면은 서로 음성이 틀리는 걸 표시해 줘야 돼, 여기다가 글자에다가. 잘 들어봐 무슨 말인지를 좀. 근데 얘는 음성이 뭐라고? 무성음. 얘는 음성이 뭐고? 유성음. 음성은 틀리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성음과 유성음을 뭐한다?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의 음은, 하나의 음소로만 인식한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할 수 있어? 그냥 우리는 곡이라고 표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된 문자가 뭐다? 이게 음소 문자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음소 문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기억과 이 기억이야.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의 표기를 음성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글자로, 똑같은 모양의 글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이 뭐이기 때문이야? 음소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글은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음절 문자이기도 해. 음절 문자적인 성격도 있죠. 왜? 이 음소로 되어 있는 말소리들을 이렇게 묶어서 음절로 지금 표기하잖아. 음절로 묶어서 표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난 그런 것도 시험 봤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만약에 상형 문자적, 뜻글자적인 만약에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글이 말이야. 이건 기본인데 말이지. 한글은 한자가 아닌데 얘가 뜻글자적인 성격도 있다 만약에.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말이죠. 왜 그러냐고 물으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라. 그 질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뭐가 있어? 일종의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그게 이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 형태가 뭔지. 이 형태라는 게 뭔데? 실제로 발음되는 형태가 이 형태야. 형태소가 뭐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가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형태는 항상 몇 개야? 이건 복수지, 복수. 한 개 이상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값은 말이야. 값은 이 형태가 그냥 세 개만 해봐. 이런 이 형태도 있고, 이런 값이 형태도 있고, 감 이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 응? 감만 할 때는 감으로 발음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형태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표기해? 이렇게 표기하죠? 뭐 때문에? 의미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서 의미 훼손이 오잖아. 헷갈리잖아. 읽는 사람이. 이걸 만약에 값이 할 때, 값도 값만 그랬어. 그럼 이거 발음할 때 얘는 값이로 발음을 하고, 얘는 값도로 발음을 하고, 얘는 값만으로 발음하잖아요. 들어서 이제. 이 값이로 발음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이게? 이렇게 발음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리들이 서로 틀려요. 실제 소리가 틀리잖아. 실제 틀리는 소리를 하나의 기본용어로 묶어서 표기한다.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의미 때문에. 그래서 한글이 모두 가지고 있어. 상용 문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 참고로 그래서 참고로. 그래서 요거 이 그대로 한번 가봐. 훈민정음은 낱글자 단위로 하나하나 풀어서 적는 것이 원칙인 음소 글자다. 음소 글자인 훈민정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음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음절 단위로 모아서 표기해라는 말이지. 그게 성음법이에요. 그러면 왜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음절로 표기하는 거냐? 한자를 고려해서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중 하면 글자 몇 개? 하나죠. 근데 우린 중을 이렇게 읽지. 우린 글자가 몇 개야? 3개. 이 글자 수가 안 맞잖아, 서로 지금. 나란히 쓰면 이 중을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글자 하나인데 글자 3개잖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음절 단위로 모아라. 하나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중이라는 글자가 하나처럼 보이듯이 말이야. 이 한글도 어떻게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아 써라라고 한 거야. 그래야 또 음절이 만들어지고 말이지. 그래서 한자 한 글자와 한글 한 글자는 소리 단위가 불일치하다. 그래서 구는 글자 하나인데 훈민정음 글자 몇 개야? 3개잖아요, 지금. 이제 글자 하나인데 글자 3개잖아, 지금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쓰면 말이지, 이제. 그래서 한자 한 글자에 훈민정음 4글자 내지는 3글자가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글자 수에 뭐가 불일치가 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 글자인 것처럼 써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모아서 글자를. 응? 이건 침은 한 글자지만 한 글자인 것처럼 모아서 표기해라. 그래서 초성이나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말이죠. 훈민정음으로 적을 때 초성이나 종성 자리에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어서 표기해라. 그러니까 한자를 고려한 거. 한자는 여러분들 삼성체계야. 한자는 반드시 종성, 중성, 종성으로 돼 있어요. 그 한자 체계를 고려해서 한자의 그 음절을 고려해서 이 쾌는 지금 어떻게 돼? 쾌라는 건 이렇게 쾌는 이게 초성하고 종성으로 중성으로만 돼 있잖아. 한자를 고려해서 발음은 하지 않지만 음가는 없죠. 이렇게 넣어서 표기해 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한 번 더 적어. 이걸 동국정운식.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건 또 한 번 할게. 그냥 말로만 할게. 우리 한자, 우리. 우리 한자음을 원래는 중국식 한자음. 우리 한자음을 중국식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불러요. 이 쾌가 여러분들 쾌가 우리는 그냥 쾌로 읽죠. 근데 이게 중국어는 말이야.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중국어를 글자로 적을 수는 없죠. 이게 이런 게 들어간 소리인 것처럼 들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우리는 쾌야 그냥. 우리식으로는 한자 쾌가 쾌로 발음하잖아. 쾌로 듣고. 근데 중국은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본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들었어요. 이건 그대로 삼성인 거죠. 중국어도 삼성이고 우리도 삼성이고 말이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성의 자리에 음가가 없는 말이지. 이런 한자음인 경우에는 종성이 없는 한자음인 경우에는 말이죠. 이제 한자음 삼성체계의 한자음을 고려해서 음가가 없는 이응을 종성 자리에 갖다 붙였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돼요. 개념은 말이야. 그래서 붙여 쓰는 거야. 그래서 붙여 쓰면 되잖아. 그래서 초성에 뭐도 모음을 중성을 붙여 쓰는 방법이에요. 아니 너무나 당연하지. 이 모음들 있죠. 붙여 써라. 초성이 어디 아래에 붙여 써라. 아래 밑에다가 붙여 써라. 그래 밑에 붙여 써야 되잖아. 오른쪽에 쓰면 안 왼쪽에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지 맘대로.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면 되죠. 여기는 얘네들은 똑같아. 초성의 아래에 붙여 쓰고 이나 아나 어나 야나 여는 말이죠. 초성 어디에다가 왼쪽 말고 오른쪽에 붙여 써라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해줘야 돼요. 일일이 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쓰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저걸 다 알고 썼겠냐고 이제 운영 방법을 얘기해줘야 저렇게 쓸 거 아니야. 표기할 때 말이야. 중성의 말이죠. 중성 중에서 모음 중에서 원자 둥근 자 있죠. 둥근 자와 둥근 것과 횡자가 이게 가로 그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뜻은 다 있어요. 밑에 이거 보고 그냥 이렇게 비교해서 이 해석을 하고 싶으면 해보면 되고 안 해도 괜찮아. 이거 보면 돼. 그냥 이거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음 중에서 둥근 것과 가로 그은 것은 초성이 어디에 밑에 놓이는데 어디 아래야 오, 우, 요, 유가 그런 경우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또한 위에서 아래로 그은 것은 초성이 어디 왼쪽 말고 오른쪽에 놓이는데 이런 글자들이 그런 글자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아래 하나, 으나, 오나, 우, 요, 유는 초성이 어디? 아래에 붙여 쓰는 중성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붙여 쓰는 중성들이잖아. 밑에, 아래. 얘네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나, 아나, 어나, 여, 야는 초성에 오른쪽에 붙여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라. 그래서 글자 전체가 깍두기 모양을 유지하죠. 한자처럼. 한자를 고려한 거니까. 한자의 모양을 고려해서 그래서 네모 각진 모양을 유지하게끔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자의 글꼴과 글 스타일과 글 형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성점이죠. 아까 마지막으로 했잖아, 사성점. 응? 방점 사성점인데 이 좌는 왼쪽이야. 좌, 왼쪽에 가, 더한다. 1점, 한 점을 더하면 왼쪽에 1점을 더하면 이런 말이야. 그 뭐가 돼? 거성, 높은 소리가 된다는 말이야. 거자가 높을 거자 아니야. 높은 소리가 된다. 두 번째, 좌가에 점 두 개를 찍어. 이즉, 그럼 뭐가 돼? 상성, 높은 소리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단어 옆에다가 점을 두 개 찍으면 높은 소리로 발음해야 돼. 높은 소리. 하나를 찍으면, 그러니까 이 상성이, 말 잘못했어. 이 거성은 높은 소리고 상성은 이게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두 개를 찍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없어, 점이. 없은 즉, 평성이다. 낮은 소리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낮은 소리야. 그런데 입성은, 입성은 가점, 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을 찍는 것은 똑같아. 입성은 점을 찍는 것은 평성과 상성과 거성과 양상이 똑같아. 그런데 촉급이다 그랬어요. 촉은 빨리 이런다, 빨리. 급은 이게 원래 닫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빨리 끝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선 뜻은 그래요. 일단 뜻은. 좀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없어. 내가 요거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 져볼게요. 첫 시간에 항상 이게 헷갈려. 나도 힘들고 이게 혹시 몰라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전에 본 적이 있으면 그래도 좀 수월한데 난생 처음이면 말이야. 이게 지금 섞여 있으니까 다. 아주 내가 그게 몹시나도 부담스러운 얘기도 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주고 좀 부담이 안 가게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내가 또 너무 오버해서 말이야. 어려운 걸 또 너무, 쉬운 걸 어렵게 또 어려운 걸 쉽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야. 화살표로 가볼게. 이렇게 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평성이야. 평성은, 방점이 없어요. 평성에는 방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어 옆에 방점이 없으면은 그냥 평평하게 읽으면 돼. 말할 때. 그 글자를 보고 말할 때 평평하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게 상성이거든. 상성은 점이 몇 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낮았다가 높아져. 상성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가 돼 있어? 거성이 되겠지. 높은 소리지. 거성은 뭐다? 방점 이렇게 하나가 찍히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입성인데, 이 입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이게 입이 뭐다? 들어간다라는 뜻이야. 들어간다. 들어서 이제 공식은 여기는 원래 받침이 이런 받침들이 있어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런 받침이 종성에 쓰일 때. 종성에 쓰일 때. 저 얘 한번 볼게.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은 낮 그러면 말이야. 곡식 낮. 여기 디귿 있죠, 이렇게.
원래 깃이 지금은 기둥 그러는데 이게 깃이야. 15세기 깃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디귿받침이 쓰였죠 지금. 그러면 아까 입성은 방점이 찍히는 것은 비입성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때 찍혔지 이렇게 두 개가 그럼 상성이야. 얘를 뭐라고 불러? 상성적 입성이라고 불러요. 얘는 점이 하나도 없죠. 얘는 평성적 입성이라고 불러.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대답해봐요. 다 아는 거니까. 상성은 어떤 소리라고? 어떤 소리야?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죠. 하나가 찍히면 뭐다? 단위 거성적 입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높은 소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찍어 놓으면은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라? 높이 발음해라 말이죠. 소리를 높게 발음해라. 근데 입성이라는 건 뭐냐면 촉급하다. 초기색이라고 돼. 촉. 그리고 빨리 그리고 뭐다? 이 색은 막 폐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빨리 입을 닫아라 이런 뜻이야. 초기색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헤레본이 아까 뭐랬어? 헤레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헤레본이 이거 한문 원본 한문본이 헤레본이라고 그랬잖아. 헤레본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거가 높다라는 뜻이야. 높다. 거가 높다. 원래가 이게 장어마다 그런 뜻도 있어요. 뜻이 말이지. 헤레본이 이걸 거의장이라고 해서 거성을 거의장. 그래서 무슨 가장이야, 가장 높은 소리야. 어떻게 해? 이건 언해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 지금. 응? 헤레본의 거의장을 언해본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이지. 너무 계면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두 번째, 그러면 화이거 그랬죠. 응? 화라는 것보다 화라는 건 이게 뭐랄까, 이게 안정된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평평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화이거.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돼 있다가 높아지는 소리야. 그래서 처점이라고, 처점이 첫, 플러스 이예요.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야, 이는 주격조사예요. 처음이, 낮같고는 낮고 이런 뜻이야. 소리가 낮고. 처음엔 소리가 낮아. 그 다음에 나중이 소리가 높은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은 낮고 나중은 높은 소리. 이게 상성이야. 이 상성을 헤레본에서는 뭐다? 화이거라고 했다는 말이죠. 아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안정된다는 말이지. 안정되고 평탄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장 낮은, 낮가반. 가장 낮은 소리가 뭐다? 이게 평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소리. 그러면 이제 뭐다? 초기색이 있죠. 재촉한다는 말이야, 빨리. 색은 뭐라고 아까 닫는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빨리 소리를 닫는 소리야. 이 그따따가 여러분들, 이 그따따가 끝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야. 뭐 별걸 다 하지만 그래서. 얘는 뭐고? 이건 관형사용 어미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소리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그따따가 끝내다 이런 뜻이, 마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빨리 끝내는 소리. 이게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네들을 발음할 때, 그러니까 얘가 점이 하나 찍혔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거는 낮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발음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낮은 소리로 발음하기 전에 이미 어때? 이미 소리가 빨리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성점의 구분이 없어요, 입성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 왜? 소리가 빨리 끝나니까. 빨리 소리가 들어가니까. 입성이 아까 입성. 빨리 들어간다, 얘들아서 이제. 그래서. 뭐일 때? 받침이 이런 받침일 때. 자음이 말이죠. 종성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체연의 받침에 이 5개 자음이 종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말이죠. 형식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방점이 표시가 됐지만,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평성이지, 평성, 상성, 거성으로 방점 표시가 이루어졌지만 말이죠. 실제로는 사성의 구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는? 입성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묶어서 사성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말이지. 이제 실제로는 이건 구분이 될 수가 없었다. 삼성만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말이죠. 중세국어식이에요.
이건 구분이 안 됐어. 소리 구분이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입성에서는 이 거성과 높은 소리하고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하고 낮은 소리의 구분이 입성에서는 없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자음들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뭐다? 이제 요 입성이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표가 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주 뭐 글쎄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다른 말이죠. 조금 쉬었다 합시다.